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OCD, 그 사이즈 굉장히 큰 것들은 좀 곤란하죠, 사실. 저희까지는 좀 작은 사이즈들이면 마이크로팩처라든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얘기할 것은 어린 친구들,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 생긴 친구들, 그런 애들은 보면 그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지금 뭐 CT 보면 엑스레이가 거의 10mm가 넘어가고 굉장히 깊이도 굉장히 깊으니까 저거 만약에 마이크로팩처럼 덜컹 드러내면 이게 뭔가 디펙트가 굉장히 크게 생기죠. 생각만 해도 막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아래에 보다 보면.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사이즈가 큰 경우가 많고 성장판이 있으니까 보통 문제가 좀 생깁니다. 양측성으로도 많이 생기고 보통은 이제 발목을 스프레인 이후에 생기는 대부분들인데 스프레인 이후에 이제 1, 2년 이후부터 통증이 갑자기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오늘 얘기하는 것들이 연골만 떨어진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연골만 떨어진 케이스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어린 시기에 생기는 것들은 단순 연골 손상보다는 아까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이 연골이랑 뼈랑 같이 이제 떨어지는 그런 OCD 혹은 OLT 이제 보통 이제 어릴 때 이제 이런 연골 손상들이 생기면 비수술적인 수술 방법들을 좀 선택합니다. 스플린트한 입주한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MRI 보면 연골 벽면들이 좀 까만 부위가 아예 떨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떨어져 있지 않은 이런 영상들을 보이면 이제 뭐 타입 1이다. 이제 연골 벽면이 스테이블하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면 뭐 6개월 보니까 이렇게 뭐 연골 벽면들이 시그널이 좀 줄어들더라. 낭종성 변화가 없어지더라. 라고 해서 사실 좀 한 2년 정도까지는 지켜보고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이제 뭐 선수들을 볼 때는 이게 뭐 계속 뭐 삐죠. 삐끗삐끗 해가지고 갑자기 또 통증이 생겼다가 또 한 2, 3주 고생하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다 보면 이제 더 심해지거나 연골 벽면들이 처음보다 더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흔치 않게 보게 되는 게 선수에서의 이제 문제가 됩니다. 14살 축구 선수인데 그로스 플레이트 정확하게 다 나오고 OCD가 제법 큽니다. 한 살 한 살 봤죠. 뭐 이제 아직 그로스 플레이트까지 남아 있고 운동은 할 수 있었으니까 봤는데 사이즈가 점점 커져갑니다. 통증도 계속 있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MRI 상에서 이제 시그널들은 여전히 타입 1 같기도 하고 4 같기도 하고 굉장히 모호합니다. 이게 수술 결정하기가 좀 힘든 그런 형태였는데 저희 CT를 찍어보니까 타입 4였죠 이게.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였었고 MRI에서 이런 유소년들에서 타입 4를 결정할 때 20% 정도가 스페시피티가 떨어져가지고 진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CT를 찍어서 확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플랫으로 떨어진 이런 손상이라가지고 결국 수술을 했어야 되는 케이스였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5년 본 친구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거의 2cm가 넘습니다. 이게 수술하기 지금 만만치 않죠. 저 떼고 나면 이제 관절염 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우선은 운동은 되는데 뭐 한 달 쉬고 또 운동 들어가고 한 달 쉬고 운동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지나고 그래도 또 이제 조금 시그널은 적지만 아파하지만 또 결과를 봤는데 결국 플레이비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마킹이 걸리면서 좀 그런 경우도 돼서 결국 수술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환자를 좀 보니까 지금 마일드한 인스테빌리티를 살짝 좀 놓쳤다고 해야 될까요? 크로닉 앵글 인스테빌리티 이 친구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아직 어려워가지고 그냥 봤는데 한 4년 지나는 동안에 성장판이 아직 남아있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스포가 굉장히 크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OCD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크로닉 앵글 인스테빌리티를 동반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스프레인에 인해가지고 이제 이런 오스테오콘드랄 비전이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동반 손상을 저희들이 잘 유의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 특히 이제 이게 나이가 어린 10살에서 14살 정도의 이런 유소년 선수들을 스플린트 랭으로 치료를 하면 예후가 부모에게는 굉장히 버라이어합니다. 100% 낫겠다 이런 보고도 있고 60%가 결국 수술했다 뭐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섞어서 보면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를 한 경우가 50%에서는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도 이제 평균치로 알려져 있고 저도 이렇게 계속 진료를 보다 보면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수술을 이제 결정할 때 무조건 이제 컨서브만을 이제 강조하기보다는 어떤 리턴 투 플레이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이제 플랫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 그리고 이제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가 2년 이상 지속했을 때 이게 실패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오래 지속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초기에 이제 이 선수들을 승산들을 볼 때 얘가 어떤 포지션에서 서든 페인이 있거나 혹은 앵클 스테빌리티를 동반하거나 아니면 뭐 락킹이라든지 뭔가 속에서 걸리는 느낌, 캐칭 센세이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관절 내에 어떤 이런 변성들이 있는 거죠. 문제가 있어서 이것들이 뭐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을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빨리 캐치해서 이렇게 진단이 된다면 서지컬 프로시저를 하는 것들이 좀 더 맞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락킹이나 앵클 인스테빌리티를 동반하는 것들이 이제 뭐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일주일에 3일 이상 아프다,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운동하고 나면 발목이 스웰링이 진짜 생긴다, 뭐 이런 경우들은 조금 더 빨리 수술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술한다고 하면 이제 수술을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이 생기죠.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본메로 아스피레이션, 스티뮬레이션, 마이크로 프랙처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수술 방법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서브콘드랄볼을 이제 데미지를 주죠. 연골뿐만 아니라 이제 연골 아래쪽에 있는 뼈들을 이렇게 데미지를 주면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이 서브콘드랄볼의 디제너레이션을 일으킨다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작스러운 오해로 가거나 페인이 오고 남아가지고 리턴 투 플레이 기간들을 굉장히 늦춘다는 것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단지 마이크로팩스 없이 단독으로 대부리만 하는 것들도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보이고 리턴 투 플레이 타임은 더 빠르다 이런 보고들이 점점 나오고 있으니까 최근에는 본메로 스티뮬레이션 자체를 좀 안 하는 경향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만약에 마이크로팩스를 한다면 큰 아울을 쓰지 않고 굉장히 얇은 아울을 써서 깊게 뚫어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고 또 사이즈에 따라 다른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마이크로팩처를 했을 경우에는 4명 중에 1명이 리턴 투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예후가 좀 떨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성인 데이터긴 하지만 성인이 이제 만약에 이런 마이크로팩처를 하게 되면 자기가 제일 잘했던 인지 레벨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에서는 조금 다르죠. 뉴스에서는 아직 어린 친구들이 아직 자기의 기량이 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통증들을 정확하게 없애주면 치료하고 나서도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일 때는 있는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일 2022년 최근 카틀리지 조인트 퓨저건이즈에 나온 오퍼레이션 알고리즘인데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연구입니다. 이게 굉장히 최근 연구인데 보면 아까 같이 그 플랩이 떨어져 있는 그런 타입 3, 4의 OCD가 1cm보다 작으면 데브라이드먼트는 하거나 이제 데브라이드먼트는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뭐 이제 BMS 마이크로프랙처를 하거나 PRP를 추가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cm보다 만약에 크다 그러면 시즌과 비시즌으로 나눕니다. 시즌 중이라면 마이크로프랙처 하지 마라, 데브라이드먼트만 해라, 떼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시즌 중에 수술했던 친구들은 재평가를 해서 그 상황을 확인하고 혹은 시즌이 끝난 다음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1cm보다 크다면 꽃이라든지 마이크로 모자이크 플라스틱, 그러니까 서브콘드랄과 카틀리지를 같이 수술하거나 아니면 스캐폴드 베이스 메디슨이라고 해서 서브콘드랄과 연골을 동시에 치료하는 그런 2차적인 수술 방법들을 바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 시즌과 오프 시즌에 대한 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뭐 두 번째 이제 마이크로프랙처를 하지 않고 데브리먼트를 하지 않고 어떤 치료를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요. 좀 더 사이즈가 크고 이게 좀 어큐트 셋업으로 이제 오스테코드랄 프랙처 오래된 병변이 아니라 좀 급성기가 있고 이 조각들이 좀 바이어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렇게 큰 사이즈들은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골들이 모양이 깨끗하고 서브콘드랄 봄들의 퀄리티가 좋다라고 하면 그걸 갖다가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바이오로지컬 픽세이션 같은 것들 스크류를 쓰지 않고 고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 뭐 만약에 이제 시스트가 너무 커서 진짜 이거는 뭐 운동선수도 못할 정도의 레벨이다,
판단이 되면 오치라든지 아니면 뼈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릎 속에서 뼈를 떼가지고까지 수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오치 같은 방식들은 사실 그 선수의 발목 자체도 이제 데미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진짜 선수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죠. 그래서 저는 이런 수술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연골 자체가 뭐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선수들보다 선수 생활보다. 어쨌든 이제 뭐 선수를 해야 되고 뭔가 이제 좀 더 좋은 그 레이저 모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골술 같은 것들을 하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들을 택하는 것들이 좀 더 나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연골 부분들이 조금씩 갭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뭐 만약에 데브라이먼트를 뭐 했다라고 하고 아까 말했던 세컨 스테이지 할 수 있는 스캐폴드 매니지먼트를 하는 방법들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연골을 떼내고 난 다음에 콜라겐 같은 스캐폴드를 덮어가지고 연골이 좀 더 유연하게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죠. 혹은 뭐 골반에서 이렇게 이제 뭐 스템셀을 끄집어내가지고 걔들을 센트리퓨즈해서 이제 뭐 카틸리지를 이용해가지고 덮어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제 뭐 완전 디펙트가 큰데 연골만 수술하려고 하면 그 아래쪽에 있는 서브콘트랄 본이 어떻게 재생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뼈 이식들을 직접 해가지고 서브콘트랄 본을 만들고 그 위에 다시 연골들을 수술하는 그런 샌드위치 테크닉 같은 것들을 시행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서브콘드랄 본의 퀄리티가 현재는 이 사이즈가 큰 OCD를 치료하는 키라고 대부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디펙트가 생기는 경우는 저 이빨하고 똑같죠. 이빨도 이제 푹 빠져지면 이제 본그라프트하고 뭔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그라프팅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팔로우를 하면 MRI라든지 다음에 보시면 이제 CT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서브콘드랄 본들을 다 이제 힐링을 시키고 연골을 재생시키는 것들이 좋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한 20명 정도의 세계의 디펙트가 큰 경우에 본그랍을 시행한 경우가 여부가 훨씬 좋고 바스 스코어라든지 그런 스코어링들을 좀 더 감소시킬 수가 있어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연구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행히 연구된 것들이 한 개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주베나일 OLT, 젊은 사람들 OLT에서는 이렇게 본그랍 플러스 스캐폴드를 한 것들이 비교적 예후가 좋다. 뭐 이런 결과들이 점점 보고가 되고 있고, 그냥 단지 좀 덩치가 큰, BMI가 큰 친구들에서는 약간 사이즈가 크니까 결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재활할 때는 당연하죠. 연골이 회복할 시간을 줘야죠. 그래서 연골이 회복할 때까지 약 한 3개월 정도는 시어 폴스가 들어가는 것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피보팅이라든지 엣지 커팅이라든지 그런 동작들은 좀 금지를 하라라고 하는 것들 저희들이 컨센서스 미팅에서 76명의 의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웨이트 베어링은 이제 이런 수술 후에도 이제 얼리 웨이트 베어링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유의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웨이트 베어링을 시작하는 것들이 좋다라고 되어 있고, 저는 이제 2주 정도 전부터 웨이트 베어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턴 투 플레이 하는 것들이 어떤 스포츠 스페시픽 트레이닝은 당연히 이제 아까 말했던 3개월을 피해서 그 이후에 스포츠 스페시픽 트레이닝을 시작하고 실제 컴피티션까지 가는 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에서는 6개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그럼 이런 수술을 하면 운동선수가 그러면 다시 얼마나 잘해지는가에 대한 논문들이 굉장히 적은데 NBA 선수들한테 그런 데브리라고 한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 해째는 잘 못해요. 둘째 때도 뛰기는 뛰는데 타임은 늘어나지만 스탯이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고, 이런 큰 연골 수술을 하고 나니까 3년 정도 되니까 자기의 스탯을 좀 찾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희들이 이제 좀 젊은 애들만큼 사이즈가 큰 연골 손상을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결과를 보이긴 하지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뎁스가 크면 클수록 리비전하는 레이트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 4명 중 1명이 결국 자기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시절들에 리비전 서저리를 하게 되더라 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면 좀 젊은 선수들에서 이제 큰 사이즈 OLT들은 현재로서는 인시즌이라면 데브라이브 모먼트만 쳐서 빨리 복귀하게요. 오프시즌이라면 본그라프트를 포함하거나 스캐폴드 이용해서
뭔가 서브컨트롤 본과 카틀리지를 리제너레이션 시키는 수술을 하고 최소 6개월 이상의 리커버리 타임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가지기에 2, 3년이 걸린다. 그리고 리오프의 레이트도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